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수급상으로 외인들과 프로그램이 4거래일만 일단 매수 전환을 했고요. 자, 48,000원 구간이 중요한 흐름들을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의해서 오늘도 좀 보여줬습니다. 장중 흐름을 보면. 자, 보조지표로 추세지표를 나타내는 파라볼릭도 이번 주 상승 여부에 따라서 다시 상승 추세 전환이 일봉상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이제 분봉상으로 보면 이제 주말에 마감된 미증시의 어떤 상승 흐름을 띄면서 이 갭업 시키면서 출발을 했고요. 9시 36분에 이제 48,75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그 뒤로 다시 46,750원대까지 밀렸다가 제가 오후에 아무리 못해도 한 48,000원 위에서 끝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놀고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살짝 이제 48,000원 회복을 못했습니다만 47,750원 시간에도 이제 47,750원 정도 구간에서 48,000원 부근까지는 일단 들어올린 상태죠. 자, 이 가격 48,000원이 결과적으로 이제 21 이평이 지나는 가격에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원봉이 월요일날 나오면서 사실 별로 안 좋았죠. 왜냐하면 몸통이 있는 원봉이 나왔기 때문에 48,000원에서 다시 좀 멀어지는 어떤 흐름으로 결과적으로 볼린저 밴드 하단 부분까지 내려가서 42,000원권에서 화요일, 자, 수요일 날도 42,000원, 여기서 이제 지지 흐름을 보여주면서 시장은 좀 사실 좀 더 빠졌는데요. 이 목요일 날 양봉으로 거래를 실어서 자, 올려주는 어떤 흐름을 봉을 만들고 난 다음에 자,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21 이평 관련되는 부분 돌파 시도를 금요일도 했는데 48,250원 윗꼬리가 나왔습니다만 오늘 다시 갭업을 시키면서 5일선 지지를 받고 21 이평선에 거의 그 부근에 일단 만들어 놓았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뭐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거래가 최근에 이제 이 연봉의 거래가 1월 4일날 나오고 이제 빠지고 난 다음부터는 거래는 이제 이전보다는 좀 줄었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한참 이제 쇼커버에서 쇼스키즈 기대감이 나왔을 때의 어떤 거래량보다는 상당히 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 10월 달, 11월 달 어떤 거래보다는 여전히 좀 높습니다만 12월 달에 한참 좋았을 때의 어떤 거래량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파동이 되기 위해서 뭐 조건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 볼린저 밴드 하단의 이 가격 뭐 저점이 42,000원인데 이게 훼손이 안 돼야 됩니다. 그리고 1월 2일에 만들었던 54,400원을 돌파를 해야 지금 반등하는 것이 단기적인 반등이 아니라 추세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이제 테스트하는 거는 결국 이제 이평선 기준으로는 21 이평선에 돌파 시도를 해야 되고 조금 더 윗단에 가게 되면 결국 이제 48,000원, 5만원대 그리고 1월 4일에 나왔던 원봉의 시가 라인이 58,000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선에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일주일 넘게 2주 가까이 흘러내렸던 부분들을 12월 달 같이 강한 거래로 몸통이 있는 양봉이 하나 더 나와줘서 그냥 확 제껴버리는 흐름이 이번 주에 수급상으로 나오는지 여부가 일단은 굉장히 중요하다. 뭐 굉장히 안 중요한 때가 뭐 어디 있겠습니다만 이 3월, 5월 최종 결과를 앞두고 차트상 흐름들이 상승으로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을 매일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뭐 일단 중요한 구간이죠. 그리고 상승 흐름이 12월 달에 60% 오른 상태에서 추가 상승 여부를 뭐 따져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이 캔들 하나하나에도 해석을 담아서 살펴봐야 되는 어떤 구간이면 뭐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1월 달에 거래량이 이렇게 줄고 있는 것 자체가 다시 새로운 어떤 거래가 나와야 되는 거고 1월 4일에 했던 음봉의 거래를 제끼는 부분이 수급상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죠. 근데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이제 흐름에도 뭐 중요한 게 이제 11월달, 12월달에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많이 샀습니다. 결과적으로 매크로 변수에 있는 금리단 관련되는 부분이 인하되면서 인하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으로 여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도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선제적으로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 중심으로 이제
쇼커버 관련되는 부분이 12월 달에 강하게 들어왔고, 근데 1월 달에 이제 결국 FOMC 의사록에서 이제 금리나 관련되는 부분이 시기라든지 방법이 생각보다 이렇게 빠르게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격 조정도 나오고, 공매도가 사실 좀 금지이기 때문에요. 외국인들이 이제 하는 방법들이 이제, 현물보다는 이 코스피 200이라든지 이 코스닥 관련되는 부분에서 선물 쪽의 어떤 매도가 현물보다는 훨씬 지금 1월 달에 많거든요.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야기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선물을 많이 매도하면 비교 대상인 현물보다 더 싸져 버리면 백오데이션이 되죠.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싸지는 선물을 사게 되고 현물 포지션을 매도를 치는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시게 되면 거기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러면 현물도 매도해버리고 선물,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초에 이제 일단 시장 정조로 전반적으로 좀 나오다가 이제 주후반에 이제 목요일날 이렇게 양봉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을 이런 어떤 이제 수급상의 어떤 부분들을 좀 극복하는 부분들이 이제 수급 주체로 보면 기간 오늘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이제 다시 일단 매수가 되면서 이 하단에 대한 어떤 흐름들은 지지하는 어떤 수급들을 만들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는 강하게 일어나든지 아니면 추세적으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거래량을 실어서 이런 거래량을 실어서 몸통이 있는 양봉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쌍바닥을 단기적으로 확인하고 간 이런 복잡한 패턴보다는 올릴 때 12월달 같은 흐름이 한 번 더 이렇게 나와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그리고 이제 펀더멘털 상으로는 1월 말이나 2월달 초에 결국 이때 연봉을 만들어내었던 원인이, 노이즈의 원인이 항저제약의 이제 캄넬주막 관련되는 CMC 실사 이후에 폼 483 관련되는 부분이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VAA 관련되는 부분이나 OAI 관련되는 부분들이 오픈 액세스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알 수는 있다. 그래서 항저제약이 이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지금 중간중간에 이제 IR을 할 동안에 문제없다 답변을 줬습니다만 이제 FDA 공식적인 실사 보고서인 EIR이 실사 이후에 30일 정도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12월 중순 했다라고 하면 1월 말이나 늦어도 2월달 초에는 이 부분들을 항저제약은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한 번 이제 확인해 주면 결과적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이어지겠습니까? 3월 말에 있을 마지막 최종 점검 회의 관련되는 레이트 사이클 리뷰 미팅에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온다라고 하면 최근에 이제 FDA에서도 제가 CR 레터가 나오는 회사들을 살펴보면 효능이라든지 안전성 관련되는 부분에서 없는 기업들도 CMC에서 이제 문제가 되어서 CR 레터를 받는 게 일본 쪽에 스텔레라스라든지 최근에 이런 부분을 제가 많이 설명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슈가 가장 중요한데 이 이슈에 대해서 노이즈가 1월 4일에 나왔고 그게 노이즈라고 하는 부분들을 IR에 밝혔습니다만 반등이 안 되다가 이제 지난주에 서울이라든지 부산 대구, 울산 IR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들에 각인해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강남 쪽에 있을 때 신규 매수가 들어왔듯이, 지난주에는 양봉의 흐름을 보게 되면, 기관 개인들의 어떤 매수가 일부 유입되는 부분들을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확인이 되는 어떤 구간으로 한 2주 상간이 남았는데, 이 기대감으로 먼저 이제 주가가 반영할 수 있거든. 그래서 이번 주 주가 흐름과 다음 주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그러면 이제 노이즈 관련되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54,400원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흐름은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금리단의 어떤 부분들의 문제들도 이 3월달이냐 5월달이냐 요게 또 이번 주에 PCE 지표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미증시 흐름들이 또 제약바이오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구간 흐름으로서는 지금 흐름은 지난주 후반부터는 좀 좋은 흐름을 일단은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지금 안 좋은 게 중국, 뭐 그다음 홍콩, 그다음 한국이거든요. 예, 매크로 변수에서 유일하게 좀 부진하고 있는데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도 12월달 주가 흐름이 별로 안 좋았다가 1월달에 이제 또 여전하다가 이제 지난주에는 이틀 연속 양봉을 살짝 냈는데 오늘은 다시 또 1.52%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이게 월봉을 봐주더라도 지금 이제 10월달까지 조금 올렸다가 11월, 12월, 1월달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42위안에서 계속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은 지난주 후반부터는 예외로 봐도 그렇게 크게 물량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자, 양봉이 나왔을 때 이제 잔고가 좀 어떻게 되었을까, 이게 상당히 좀 한번 관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목요일 날 양봉이 나왔을 때, 공매도 관련되는 보유량 그렇게 줄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12월 달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12월 달에는 이제 강하게 쇼커버가 들어와서 거래도 만들고 양봉도 세게 만들었는데 최근의 움직임은 이 공매도 쪽보다는 뭐 신규 매수 쪽의 흐름인데 이게 다시 이제 강하게 올라가서 공매도의 쇼커버링도 뭐 한 450만 60만 주에서 뭐 400만 주대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이제 54,000원을 강하게 뚫어내는 흐름이 나오면 그 부분으로 이 공매도 잔고의 어떤 쇼커버링이 나오든 공매도 그 구간 전이라도 이 쇼커버가 같이 신규 매수와 거래량을 내면서 뭐 올리든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 수급에는 굉장히 중요할 거고 그 관련되는 이슈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 2주 안에 확인할 수가 있는 어떤 부분이니까 자 이번 주하고 다음 주의 흐름에서 이 부분들을 반영하는지 여부가 일봉상이라든지 공매도 잔고를 체크하시면서 뭐 봐야 되는 어떤 부분이죠. 그리고 대차거래 관련되는 부분은 예, 체결보다는 상한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소식들을 제가 영상으로도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료 카톡방에서도 소식들도 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참여하실 분들은 요 해당 번호로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제가 그 링크 코드 보내드리니까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